네, 이 상태에서 일단 음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와. 누구세요? 그래, 들어와.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에어팟 프로 2세대 개봉기를 해보겠습니다. 2019년 에어팟 프로가 출시된 후 3년 만에 출시되었습니다. 외관상 전작 대비 비슷한데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에어팟 프로 후속 모델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스를 살펴볼까요? 박스의 크기와 이 전면의 에어팟 프로 2세대의 사진이 최근 출시한 에어팟 3세대와 거의 비슷하고요. 전작인 에어팟 프로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만져보면 살짝 튀어나와서 리얼함이 느껴지는 것도 똑같고요. 그리고 후면에도 사진이 있는데요. 이 좌측에 보면 맥쉐이크 무선 충전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네, 바로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나벨식을 뜯어내고요. 위아래로 붙어있기 때문에 둘 다 뜯어내고 박스를 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박스를 열어보면 맨 위에 간단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그리고 에어팟 프로 2세대 본체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포장이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비닐인데? 환경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러지? 실제로 보니까 이 케이스 부분이 에어팟 프로와 크기와 디자인이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구성품은 밑에 있기 때문에 그냥 버리시면 안 되고요. 네, 이렇게 C2 라이트닝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무선 충전이 기본적으로 되어서 굳이 이 라이트닝 케이블을 안 써도 되고요. 참고로 내년 3분기 이후로 제작되는 에어팟 3세대나 에어팟 프로 2세대는 USB-C 타입으로 변경해서 출시할 겁니다. 이유는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EU에서 충전 포트를 USB-C 타입으로 통합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내년 3분기쯤에 시행될 예정인데요. 추가로 내년에 출시되는 아이폰 15 시리즈도 USB-C 포트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작 대비 달라진 부분은 X 스몰 사이즈가 하나 더 추가되어서 귀가 정말 작은 분들도 제대로 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체에 달려있는 UT까지 해서 총 4가지 크기의 UT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는 이 에어팟 프로 완전히 같습니다. 디자인과 크기가 모두 같고요. 이 하단에 라이트닝 충전 포트가 있는데요. 우측에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 좌측에는 이 작은 홀도 아마도 스피커 역할을 하는 듯합니다. 아니면 벤트홀 같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이 레니아드 루프가 있어서 액세서리를 걸고 다니든지 아니면 목걸이 같은 것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강제 페어링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면 에어팟 프로 2세대 유닛이 있습니다. 이 뚜껑을 열 때의 이 느낌도 거의 전 세대와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ตุ๊껑을 열 때 여기 하단 스피커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덜렁거린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요. 닫을 때도 마지막에 자석이 있어서 착 달라붙듯이 닫히고요. 네, 이렇게 유닛을 빼보면 에어팟 프로와 크기는 동일하지만 이 센서와 몇몇 부품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일단 이 듀얼 광학 센서가 피부 감지 센서로 바뀌었는데요. 그 바뀐 센서가 이 아래에 위치에 있었는데 원래 있던 이 마이크 자리로 옮겼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 벤트홀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터치 제어 센서가 있는데 이번에 스와이프를 해서 음량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듀얼 빔포밍 마이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새롭게 제작되었다는 저외구 다이나믹 드라이브와 앰프가 내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크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에어팟 프로와 완전히 같은 크기입니다. 다만 이번에 이 유닛과 케이스의 배터리 용량이 소폭 늘어나서 무게는 증가했고요. 케이스는 5.2g 증가한 50.8g이고요. 유닛은 오히려 무게가 줄어들었습니다. 0.1g 줄어서 5.3g인데 체감할 수 없는 무게이죠. 그럼 이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에어팟 프로 2의 뚜껑을 열면 바로 이렇게 메뉴가 뜨고 연결만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되고요. 네, 방금 들었다시피 페어링이 완료되면 역시 케이스에서 소리가 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결이 끝났고요.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애플워치와 다르게 별도의 앱이 없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것 같은데요. 원래는 블루투스 설정창에 들어가야지만 설정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설정에만 들어오면 에어팟 프로 2세대의 설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마 이건 에어팟 프로 1세대도 아마 지원을 해줄 겁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면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은 에어팟 프로보다 몇 가지 더 생겼습니다. 하드웨어가 바뀌면서 기능도 늘어난 것이죠. 새롭게 추가된 기능을 보면 밑으로 한번 내려보면 적응형 주변음 허용 모드가 생겼고요. 이 기능은 주변음 허용 모드에서 듣기 싫은 큰 소리의 소음만 걸러서 100%는 아니지만 그 부분의 소리만 작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하고요. 이 기능이 정말 신기한 기능인데요. 일단 간단하게 인위적인 소리를 발생시켜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두 군데서 하나는 공사장 소리가 나도록 해놓고요. 그리고 이 폴드4에서는 저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주변음 허용 모드로 해서 적응형 주변음 허용 모드를 켜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게 애플 이벤트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처럼 공사장 소음을 확 줄여주고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요. 주변음 허용 모드를 하게 되면 확실히 이 말소리를 키워주는 효과는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신기했고요. 너무 이것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이런 기능이 가능한 것은 이번에 이 H2 칩이 적용되면서 연산력을 초당 48,000회로 향상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주변 소음에 굉장히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 맞춤형 공간 음향이 새롭게 생긴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iOS 16으로 업데이트한 아이폰과 전자기기 에어팟 프로도 지원해 주는 기능입니다. 페이스 아이디가 탑재된 아이폰으로 내 귀 모양을 스캔해서 나에게 최적화된 공간 음향을 지원해 준다는 말이고요.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의 귀를 스캔을 해야 되니까요.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오른쪽 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귀 캡처 시작을 누르고 스캔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두 스캔했는데요. 이게 스캔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일단 정면 오른쪽 좌측 그렇게 스캔을 하는데요. 스캔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일단 음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이 버즈2 프로에서 듣던 그런 공간 음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내 주변에 스피커가 여러 개 있는 듯 소리가 이쪽 저쪽에서 들렸고요. 이게 신기합니다. 간만에 공간 음향을 테스트 해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충전 케이스 사운드 활성화 기능이 생겼죠. 충전 케이스에 이 스피커가 적용되어서 소리가 나오는데요. 뚜껑을 닫아도 이렇게 충전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마 유언칩이 달려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좋습니다. 아무튼 케이스를 열 때 소리 나고요. 충전할 때도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앞에서 들었겠지만 페어링 완료 시에도 소리가 나옵니다. 만약 도서관 같은 조용한 곳에서 사용할 때는 설정에서 이 기능을 끄고 사용하시면 문제가 없을 듯 하고요. 그리고 나의 찾기 네트워크까지 있는데요. 나의 찾기 네트워크는 한국에서는 반쪽짜리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내 에어팟 프로 2세대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 기능이 빠졌고요. 대신 태그의 기능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가까이 갔을 때 이렇게 거리를 나타내주고요. 네, 이렇게 스피커에서 소리를 듣고 싶으면 이 버튼을 누르면 방금 소리가 나죠. 램프도 깜빡깜빡거렸고요. 그리고 만약 분실을 하셨다면 분실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에어팟 프로 2세대는 다른 기기에서는 페어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착용을 해보면 착용감은 전작인 에어팟 프로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착용감이 정말 좋다는 말이고요. 전작인 에어팟 프로의 착용감이 워낙 좋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착용한 나의 이어팁이 잘 맞는지 보려면 꼭 이어팁 착용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달려있는 이어팁이 맞지 않다면 이번에 이어팁이 있기 때문에 입맛에 맞게 골라서 착용하면 되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X 스몰 사이즈까지 있어서 귀가 정말 작은 분들도 문제없이 착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음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음이 전작보다는 조금 약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전작에서는 조금 뭉치는 듯한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없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음 영역도 깔끔하게 잘 들렸습니다. 제가 말로 완벽하게 표현하기가 힘드네요. 직접 들어보셔야 될 듯 하고요. 공간 음향을 끄고 들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팟 시리즈의 음질을 좋아하는지라 개인적으로 만족했고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음질이라고 해서 음질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해상력으로 따진다면 버즈2 프로가 더 좋은데요. 버즈2 프로의 단점이 고음 부분이 날카롭게 들릴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에어팟 프로 2세대는 고음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를 해서 그런지 장시간 들어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리고 에어팟 프로 2세대에서는 AC 코덱을 지원하지 않고 AAC 코덱으로만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조작은 모두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고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이 볼륨 조절 기능을 보면 정말 부드럽게 잘 작동을 합니다. 지금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좌우측 모두 볼륨 조절을 해 봤는데요. 오작동은 한 번도 없었고요. 원래는 이 아이폰이나 애플워치에서 볼륨 조절을 했는데요. 이젠 이 아이폰을 꺼내지 않고 바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을 조절할 때 볼륨 조절이 된다는 그런 소리도 나고요. 띡띡 하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인 조작도 잘 되고요.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전작 대비 2배 더 좋아졌다고 했는데요.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완전 정적까지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조금의 잡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세탁실 근처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왔는데 다용도실의 문을 닫은 상태에서 건조기에 소음이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버즈2 프로보다는 더 좋은 것 같고요. 전작 대비 2배가 아니라 더 좋아진 느낌은 듭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저음과 극저음까지는 확실히 잘 잡아주고요. 어느 정도의 고음 부분도 거의 안 들릴 정도이고요. 제가 음악을 켜놓고 애플워치 8로 소음 측정을 하면서 들어봤는데요. 주변음 허용 모드에서는 70dB이 넘어가는데요. 노이즈 캔슬링을 켜게 되면 확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체감되는 것은 갤럭시 S22 울트라의 볼륨을 중간 정도에 놓고 음악을 들으면 소리가 조금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 이상 높이면 더 많이 들어오고요. 에어팟 프로 2세대의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용량은 케이스와 유닛 모두 전작 대비 소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스펙상 사용시간이 소폭 늘어났는데요. 노캔을 켠 상태에서는 유닛 사용시간이 최대 6시간이고요. 케이스까지 포함하면 최대 3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달라진 것이 이렇게 케이스 뚜껑을 닫아도 유닛과 케이스의 배터리 용량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맥쉐이프 무선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굳이 이 라이트닝 케이블을 사용 안 해도 되고요. 특히 애플워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애플워치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충전할 때 소리도 나고요. 그리고 IPX4 수준의 방수를 지원하기 때문에 땀을 흘리는 정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어팟 프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후속 모델을 기다렸을 거라고 보는데요. 바로 바꾸셔도 후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환율 때문에 3만원가량의 가격 인상이 있었지만 그만한 값어치는 충분히 할 정도로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음질에 정말 민감하신 분들은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피하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것 말고는 정말 잘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에어팟 프로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구매하셔도 될 듯 합니다. 이상으로 에어팟 프로 2세대 개봉기였고요. 조금 더 사용해보고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랩터야, 이제 뭐 보는데 너? 좌측은 최신 영상이고 우측은 랩터가 픽한 영상이야. 랩터가 골라주는 영상 볼 거야. 최신 영상 볼 거야.